우리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집에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배관들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는 핵심 안전 밸브 하나가 글쎄요, 먼지만 잔뜩 쌓인 채로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쓰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준비해놨는데 정작 아무도 이 돈을 쓰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먼지 쌓인 도구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비유하자면 시장에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쓰라고 준비해둔 소방 호스가 있는데 아무도 그걸 잡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왼쪽 막대 엄청 높죠? 이게 바로 시장 단기금리 SOFR인데 이렇게 치솟았다는 건 시장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자, 바로 이럴 때 연준이 중개한 소방호스, 그러니까 SRF가 작동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막대를 보세요. 사용량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타들어가는데 소방호스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원래 이 SRF라는 건요, 시장에 갑자기 돈이 마를 때 연준이 긴급하게 자금을 쫙 풀어주는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 백스톱이거든요. 근데 이 돈을 시장 곳곳에 전달해줘야 할 핵심 플레이어들, 바로 딜러들이 이걸 안 쓰는 겁니다.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두 번째 이야기, 대차 대조표 규칙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줄여서 SL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다들 한번 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은행들, 니네 자기 돈에 비해서 덩치 너무 키우지 마 하고 만든 일종의 덩치 제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딜러들이 SLF를 이용해서 연준한테 돈을 빌리면 이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장부에 기록되면서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덩치가 커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한 덩치 제한 규정, SLR 한도에 딱 걸리게 되는 거죠. 급할 때 쓰라고 준 비상약인데 이걸 먹으면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딜러들이 뭘 했겠어요? 아주 기가 막힌 우회로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스폰서 레포라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인 거래는 장부를 막 부풀리는데 이 스폰서 레포는 신기하게도 대차대조표에 거의 흔적을 남기질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 비밀이 바로 중앙청산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딜러들은 이걸로 SLR 규제를 아주 감쪽같이 피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상계의 마법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장부에서 거래 기록을 줄이는 마법을 부리는 건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마법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러 사람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게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야, 우리 그냥 서로 퉁치고 마지막에 남는 돈만 계산하자, 이거예요. 이 복잡한 중간 과정을 싹 없애버리니까 장부에 기록되는 거래 규모가 마법처럼 확 줄어드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걸 정리해주는 중앙청산소가 없다면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C는 A한테 $100를 보내야 하고 A는 또 B한테 $80, B는 다시 C한테 $90를. 돈이 그냥 계속 뱅글뱅글 돌기만 하죠.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이 모든 거래를 실제로 다 하려면요, 이 시스템 안에 묶여 있어야 하는 돈이 무려 $270나 됩니다. 엄청난 낭비예요. 바로 이때 경계, 노베이션이라는 마법이 딱 등장합니다. 중앙청산소 CCP라는 해결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자, 다들 멈추고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전부 나랑만 계산합시다. 이렇게 되면 모든 개별 계약은 싹 사라지고 오직 중앙청산소와의 계약 하나만 딱 남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던 돈 관계가 중앙청산소 하나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죠. 자, 최종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A는 $20를 받기만 하면 끝.
B하고 C는 각각 10달러씩 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정말 간단해졌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처리하는 데 필요한 총 자금은 얼마일까요? 아까 270달러였죠? 놀라지 마세요. 이제는 단돈 40달러면 충분합니다. 270이 40으로. 야, 이게 바로 장부를 줄여주는 상계의 마법, 네팅의 진짜 힘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네팅의 마법을 어떻게 하면 연준의 그 먼지 쌓인 도구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SREF를 업그레이드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문제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의 SF 방식에서는요, 딜러가 연준하고 직접 거래를 해야 해요. 중간에 아까 말한 그 해결사, 중앙청산소가 끼어들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 당연히 거래를 퉁쳐서 장부를 줄이는 마법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해결책을 연준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여기 10월 FOMC 회의록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중앙청산 기능을 추가하면 딜러들이 SRF를 훨씬 더 잘 쓸 거라는데 동의했다고요.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이미 딜러들이 스폰서 레포 시장에서 잘 쓰고 있는 그 중앙청산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 연준의 SRF에 그대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딜러들은 드디어 그 골치 아픈 대차대조표 부담, SLR 규제 걱정 없이 연준이 만들어준 안전망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배관이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좀 어려운 금융배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일상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배관 하나만 제대로 고쳐도 금융시장에 겪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분기 말만 되면 돈이 마르는 현상이라던가 갑자기 정부가 셧다운해서 금리가 막 요동치는 일, 또 나라빚이 너무 많이 풀려서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 같은 일들을 미리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이건 그냥 은행이나 금융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경제라는 거대한 집의 배관이 막히거나 터지지 않게 미리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금융 불안이라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정말 중요한 작업인 거죠. 금융 시스템이라는 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고장난 톱니바퀴 하나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음 고장 신호는 과연 어디서 울리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곳까지 계속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